이번에 분석할 경기는 9월 5일 새벽 6시부터 진행하는 월드컵 예선전 해외 축구 경기입니다. 토방에서 여러분의 머리를 식혀드리기 위해 준비한 분석입니다. 배당 흐름 및 변경되는 이슈에 대해서 최종 조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으실 수 있는 스포츠 카페에 입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포츠 카페 입장은 영상의 댓글을 클릭하시면 손쉽게 가입 권유 없이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수리남과 파나마입니다. 수리남은 두 줄 수비 블록을 단단히 세우며 실점 최소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커크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로 공격을 이어가려 하지만 지원이 늦어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합니다. 주비타나는 중원에서 활발한 활동량으로 압박과 전환을 시도하지만 템포 조절 능력에서는 한계를 보입니다. 케네스는 측면에서 스피드를 활용해 역습을 시도하지만 상대의 빠른 수적 압박에 차단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전개가 반복되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뒷공간이 열리는 장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나마는 볼 위치에 맞춰 많은 선수를 배치하며 수적 우위를 확보합니다. 로드리게스는 측면 돌파와 컷백을 통해 꾸준히 찬스를 만들고 공격 전개에 활로를 제공합니다. 디아즈는 중앙에서 침투 타이밍을 활용해 직접 마무리에 나서며 순간적인 위치 이동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듭니다. 고도인은 후방 빌드업과 전진 패스를 조율하며 점유율 유지와 공격 속도 관리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또한 벤치에 대기 중인 스피드와 압박 강도가 뛰어난 교체 자원을 활용해 후반에도 공격 흐름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볼 점유율 확보가 경기 흐름의 핵심이 됩니다. 수리남은 수비 블록을 단단히 세워 버티려 하지만 파나마가 볼이 위치한 지역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하고 빠른 압박과 전환으로 전개를 주도하면 끌려다닐 가능성이 큽니다. 파나마는 이러한 점유율 장악을 바탕으로 꾸준히 슈팅 기회를 만들며 공격 흐름을 이어갑니다. 따라서 경기 시간이 지날수록 수리남은 압박 대응으로 체력을 소모하게 되고 후반으로 갈수록 뒷공간 노출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결국 점유율과 전술적 우위를 기반으로 한 파나마의 공격력이 스코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나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콜롬비아와 볼리비아입니다. 콜롬비아는 좌측과 중앙을 유기적으로 활용합니다. 디아스는 좌측에서 폭발적인 드리블과 거신 슈팅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며 공격의 첫 번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캄파즈는 중원과 전방을 연결하는 에이스로서 공간 침투와 전환 패스를 통해 결정적인 찬스를 창출합니다. 하메스는 세트피스와 롱패스를 통해 공격 전개와 템포 조절을 담당하며 경기 리듬을 지배합니다. 이들의 협력적인 움직임은 상대 수비를 넓히고 박스 안에서 연속적인 슈팅 기회를 만들어 공격을 다층적으로 강화합니다. 볼리비아는 전방 압박과 제공권 경합에 집중합니다. 알가라냐스는 이러한 역할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지원이 늦어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미겔리토는 속도 있는 돌파로 역습의 시작점을 만들지만 볼 소유 시간이 길어지면 상대 압박에 의해 차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라밀은 중원에서 볼 순환과 전개를 시도하지만 전환 속도가 느려 상대 압박에 막히며 빌드업이 끊기기 쉽습니다. 특히 크루즈의 퇴장 징계 결장은 수비 라인의 안정감을 떨어뜨리며 측면 뒷공간 노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수비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수비 집중력에서 양팀 간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콜롬비아는 캄파제의 공간 침투와 디아스의 폭발적인 돌파를 활용해 흔들리는 볼리비아 수비 블록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메스의 패스 전개와 세트피스 정확도까지 더해지면 전방에서 다양한 공격 루트를 통해 득점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볼리비아는 수비와 미드필드 간격이 벌어지고 뒷공간 노출이 반복되며 위기를 막아내지 못하는 장면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기 시간이 진행될수록 콜롬비아가 슈팅 볼륨을 꾸준히 늘리고 점유율과 공격 템포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수비 집중력에서 양팀 간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콜롬비아는 캄파제의 공간 침투와 디아스의 폭발적인 돌파를 활용해 흔들리는 볼리비아 수비 블록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메스의 패스 전개와 세트피스 정확도까지 더해지면 전방에서 다양한 공격 루트를 통해 득점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볼리비아는 수비와 미드필드 간격이 벌어지고 뒷공간 노출이 반복되며 위기를 막아내지 못하는 장면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기 시간이 진행될수록 콜롬비아가 슈팅 볼륨을 꾸준히 늘리고 점유율과 공격 템포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콜롬비아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우루과이와 페루입니다.
우루과이는 아기레가 전방 압박의 출발점 역할을 하며 활발한 활동량을 보여줍니다. 펠리스트리는 측면에서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돌파를 통해 공격 기회를 만들지만 크로스 정확도는 기복을 보입니다. 아라스카에타는 중원과 전방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로서 세컨드 볼 처리와 찬스 창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팀 전체적으로는 라인을 깊게 내린 상태에서 압박 타이밍을 조절하며 공격 전환보다는 안정적인 수비 블록 유지에 집중합니다. 득점은 순간적인 속공이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루는 게레로가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책임지며 공격의 중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케베도는 측면에서 돌파 후 크로스를 통해 위협을 만들지만 역습 전환 속도에서는 다소 한계를 보입니다. 타피아는 중원에서 경기 템포를 조율하며 볼 회수와 압박 차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팀 전체적으로 라인을 촘촘히 유지하며 수비 지향적으로 운영하고 공격은 게레로를 활용한 단순 전개에 무게가 실립니다. 따라서 공격 루트는 제한적이지만 수비 블록이 견고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양팀이 모두 수비 중심 전술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경기 템포가 느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루과이는 아기레와 펠리스트리를 활용한 속공을 시도하지만 페루의 두 줄 수비를 뚫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면 페루는 게레로를 중심으로 단순하게 볼을 전진시키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득점 기회는 주로 세트피스나 순간적인 실수에서 나올 전망이며 경기 주도권 싸움 자체가 길게 이어질 것입니다. 전반과 후반을 통틀어 볼 때 승부는 끝까지 균형을 유지하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분석법이 있고 다양한 루틴이 존재합니다. 배당을 분석하는 사람, 결장자를 분석하는 사람, 그날의 팀의 컨디션을 분석하는 사람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 카페에서는 모든 분들의 분석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가입 권유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입장 가능하며 분석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의 분석 자료와 조합픽을 확인하며 하는 것이 적중에 있어서 더욱 유리합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 카페의 입장에서 정보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영어를 클릭하시면 분석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 전환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훌리안은 문전에서 위치 선정과 순간적인 슈팅 타이밍이 날카로워 상대 수비 라인을 단번에 흔들 수 있습니다. 알마다는 빠른 발과 뛰어난 공간 침투 능력을 활용해 하프 스페이스와 뒷공간을 동시에 위협하며 공격의 폭발력을 높입니다. 데폴은 중원에서 전방으로 전환 패스를 공급하며 강한 압박 속에서도 탈압박을 통해 공격 템포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페르난데스의 결장이 변수로 작용하지만 대신 측면과 중앙에서 공격적 전개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중앙 공간을 좁게 막는 수비 블록을 형성하며 안정적인 수비에 집중합니다. 론도는 제공권 장악과 포스트업으로 이선의 공격 합류를 돕지만 전환 속도가 늦을 경우 고립될 수 있습니다. 소텔도는 빠른 드리블과 탈압박 능력을 활용해 측면에서 활로를 모색하지만 중앙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공격 연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카세레스는 중원에서 활동량을 바탕으로 압박과 커버 역할을 수행하지만 압박 강도가 낮아지면 간격이 쉽게 벌어집니다. 특히 센터백들은 순간적인 스피드가 부족해 발빠른 공격수들의 뒷공간 침투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아르헨티나의 발빠른 공격수들이 베네수엘라의 상대적으로 느린 센터백을 상대로 얼마나 위협적인 침투를 만들어내느냐가 핵심입니다. 알마다는 순간적인 스피드를 활용해 하프 스페이스와 뒷공간을 파고들며 훌리안과의 연계를 통해 득점 기회를 꾸준히 창출할 수 있습니다. 데폴은 중원에서 전환 패스를 빠르게 연결하며 침투 타이밍을 지원하고 공격 템포를 끊김없이 유지합니다. 반면 베네수엘라는 수비 블록 자체는 견고하지만 전환 속도가 느리고 뒷공간 커버가 약점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경기 흐름은 아르헨티나의 주도 속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변수를 만들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균형은 홈팀 쪽으로 기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파라과이와 에콰도르입니다. 파라과이는 공격 전환 시 측면 인버트 루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사나브리아는 박스 안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동시에 수행하며
세컨드 볼 반응 속도가 빨라 항상 상대 수비에 위협을 가합니다. 알미론은 측면에서 중앙으로 대각선 침투를 시도하며 인버티드 움직임으로 파이널 서드에서 공간을 창출합니다. 엔시소는 이 선에서 볼 운반과 탈압박 능력을 바탕으로 알미론과의 패턴 플레이에 참여하며 공격 전개 속도를 높입니다. 이러한 삼각편대는 점유율을 오래 유지하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슈팅 기회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에콰도르는 두 줄 수비를 구축하지만 핵심 미드필더 프랑코의 결장은 중원 장악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예보아는 전방에서 피지컬을 활용해 세컨드 볼 경합에 기여하지만 빠른 연계에서는 다소 한계를 보입니다. 앙굴로는 측면에서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상대 풀백의 강한 압박에 대응하기 어려운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카이세도는 중원에서 압박 강도와 전환 플레이로 중심을 잡지만 프랑코의 부재로 커버 범위가 넓어져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에는 상대의 인버트 패턴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측면 인버트와 중원 전환 속도가 승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파라과이는 알미론의 대각선 침투와 사나브리아의 마무리, 엔시소의 공격 전개 참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효율적인 공격 루트를 만들어냅니다. 반면 에콰도르는 프랑코의 결장으로 중원 압박이 약화되고 카이세도 혼자 전방과 후방을 동시에 커버하기 어려워 약점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경기 흐름은 점유율보다 효율적인 공격을 가져가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며 후반으로 갈수록 에콰도르는 체력 부담으로 인해 측면과 중앙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파라과이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브라질과 칠레입니다. 브라질은 쿠냐가 중앙에서 전방 압박을 풀어내며 대각선 침투로 측면 공간을 활용하고 이러한 움직임은 비니시우스와 하피냐에게 자연스럽게 어시스트 루트를 만들어 득점 기회를 창출합니다. 비니시우스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을 활용해 박스 안에서 위협을 가하고 하피냐는 우측에서 컷인 슈팅으로 마무리를 시도합니다. 따라서 쿠냐의 메잘라형 움직임과 측면 콤비네이션이 결합되면서 경기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칠레는 산체스가 여전히 공격 전개의 중심으로 볼을 배급하지만 과거만큼 기동력이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세페다는 전방 압박과 포스트 플레이로 버티려 하지만 지원이 늦어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에체베리아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전진을 돕지만 수적 열세 상황에서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수비 블록을 내린 상태에서 역습을 시도하겠지만 브라질의 폭발적인 측면 스피드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브라질은 쿠냐의 대각선 침투로 빌드업에 변화를 주며 비니시우스와 하피냐가 동시에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러한 전개는 칠레 수비를 넓히고 문전에서 결정적인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칠레는 산체스를 중심으로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경기 템포와 속도에서 밀리며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수비 블록을 내리더라도 브라질의 측면 돌파와 컷백 루트를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결국 공격의 다양성과 결정력에서 우위를 가진 브라질이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브라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입니다. 과테말라는 루빈이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에 참여하지만 지원 타이밍이 늦어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합니다. 무뇨스는 중원에서 활발한 움직임으로 압박과 전환에 기여하지만 과감한 전진 패스의 정확도는 다소 떨어집니다. 로블레스는 좌우 측면에서 크로스를 활용해 공격을 전개하지만 박스 안의 인원이 부족해 득점으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공격 의도는 분명하지만 보수적인 운영 속에서 마무리 효율이 제한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엘살바도르는 마우리시우가 중원에서 단단하게 버티며 세컨드볼 장악에 집중합니다. 엘리케즈는 박스 근처에서 순간적인 침투와 슈팅을 시도하지만 전개 속도가 느려 찬스 창출이 제한됩니다. 오르티즈는 측면 돌파를 통해 공격의 활로를 모색하지만 라인이 깊게 내려앉은 상황에서는 공간이 좁아 위협이 줄어듭니다. 결국 안정적 수비에 기반한 운영을 유지하면서도 역습 전개는 단조로운 경향을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두 팀 모두 수비 중심 성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라인을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내리고 역습 한두 차례를 시도하지만 전개 속도가 느려 실효성은 제한적입니다. 전방 인원이 충분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허무는 창의성은 부족합니다. 따라서 경기 흐름은 전반적으로 느리게 흘러가며 유효 슈팅 수 자체가 적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팀 모두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90분 내내 균형이 쉽게 깨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비슷하다면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내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분명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시작 전에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가입하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영상을 찾아보신 뒤에 해당 영상 등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